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일본에 퍼진 어둠의 아르바이트 야미바이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SNS에서 또는 스팸 메시지를 통해 알바생을 모집하는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보내지는 구인 광고를 보면 늘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마치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액 아르바이트, 고수입 보장, 당일 지급 같은 유혹적인 키워드를 내걸고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러한 광고글이나 문자를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다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호기심에 또는 실제로 돈이 매우 급해서 연락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구인 광고를 내보낸 곳은 전부 범죄와 연루되어 있죠. 불법 약물 운반부터 강도, 사기, 불법 성금, 보이스 피싱 등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범죄를 대리로 행하게 하여 건당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도 20대 초반 서울에 올라와 혼자서 살 때 워낙 돈이 궁하다 보니 이런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범죄를 할 생각은 없었고 혹시나 문제없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문제가 있어서 하지 않았죠. 2023년 12월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 역시 이런 범죄 알바 케이스에 해당했습니다. 범인으로 붙잡힌 10대 청소년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복궁 등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는 낙서를 쓰면 3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말했죠. 일본에서는 이렇게 범죄와 연루된 알바를 야미바이토라고 합니다. 야미바이토는 일본어로 어둠을 뜻하는 야미와 아르바이트를 합친 합성어로 직역하면 어둠의 아르바이트, 즉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를 의미하죠. 한국도 야미바이토로 범죄에 연루되는 케이스가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한국보다 심각한 나라는 일본입니다. 사실상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죠. 일본에서는 보통 SNS를 통해 구인 광고를 올린 뒤 젊은이들을 야미바이토로 끌어들이곤 하는데 일본 경찰청이 야미바이토 범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야미바이토 모집에 응해 강도 사건에 관여했다가 붙잡힌 인원이 34명이었고 사기는 492명, 절도는 126명이었습니다. 또 988명은 계좌 대여 같은 범죄 수익 이전 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고요. NHK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12월 초까지 도쿄와 인근 수도권에서 발각된 야미바이토 범죄만 20건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발된 범인들 중 대다수는 젊은 청년이나 어린 청소년이었고 대부분이 생활고 때문에 야미바이토에 응한 것으로 드러나 야미바이토가 일본의 또 다른 청년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게다가 이건 적발된 것만 집계한 겁니다. 일종의 신종 범죄이기에 건거율도 낮은 편이고 자잘한 범죄들, 잡히지 않은 것들까지 합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죠. 동시에 사회 문제로까지 떠올랐지만 아직 효과적인 예방책이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질 나쁜 사람들이나 하던 범죄 행각이 또 범죄 대리 행각이 민간으로 퍼진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일본에서 야미바이토가 성행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야미바이토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발생한 루피 강도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주모자였던 일명 루피가 필리핀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있는 행동력을 조종해 범죄 행각을 벌이고 약 60억엔 하나로 545억 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피해를 낳아 일본 사회를 경악시켰죠. 주모자는 총 4명이었는데 이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루피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내 젊은이들을 모집했습니다. 한 건당 100만엔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이라는 광고를 게시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대 후반부터 30대까지의 젊은이들을 유인한 후 강도 범죄를 지시했죠. 이로 인해 2021년 여름 이후 일본 전역에서 약 50건 이상의 강도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금품이 탈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택에서 살해당한 피해자도 발생했습니다. 일례로 2023년 1월 19일에는 도쿄 고마이시에 사는 90세 여성이 자택에서 살해됐는데 범인들이 범행에 사용했던 렌터카에서 발견된 스마트폰을 확인해보니 루피로부터의 지시 메시지가 발견되었죠. 이 밖에도 주모자들은 필리핀 호텔에 거주하면서 SNS로 모집한 젊은이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하도록 범행을 지휘하는 등 범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일본 전역에서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종 야미바이토 범죄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2024년 10월 요코하마시에서는 야미바이토 범죄단이 20만엔을 훔치기 위해 75세 남성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2024년 11월 2일엔 야미바이토로 범죄 지시를 받은 20대 청년들이 도쿄의 한 주택의 창문을 깨고 무단 침입하여 그곳에 사는 70대 거주자를 테이프로 묶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고 2024년 8월부터 11월 3일까지는 도쿄와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일원에서 연쇄 가택 침입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1한국인이 일본의 50대 부부 시신을 훼손한 범인으로 지목된 사건. 나스마치 부부 시신 훼손 사건 역시 야미바이토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고요. 해당 사건의 범인 중 한 명인 강광기는 성인이 된 후 변변한 직업 없이 술집을 드나들며 가진 돈을 탕진했던 청년이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강광기가 돈을 벌기 위해 야미바이토에 가담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죠. 이렇다 보니 일본에서는 일본의 안전 신화가 무너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범죄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NHK 방송이 2024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명이 범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게 앞서 말했듯 과거의 범죄는 저지르는 놈들이 저질렀습니다. 대표적인 게 야쿠자였죠. 한마디로 티가 났습니다. 하지만 안전 신화가 깨졌다, 불안을 느낀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이제 누가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갑자기 매일 보던 동네 사람이 강도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채널에서도 한번 다루었듯 일본에서는 현재 전통적인 폭력단인 야쿠자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야쿠자 척결은 상당히 성공적이었고 국민들도 환호했죠. 비록 새로운 형태의 폭력단인 한구레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과거 야쿠자가 판치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로 척결한 야쿠자였기에 더 이상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생겨나더라도 금방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야미바이토가 등장해버린 것이죠. 그럼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야미바이토를 왜 척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나 많은지 알아보죠. 일단 왜 척결하지 못하냐는 간단합니다. 머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앞서 말한 대부분의 야미바이토 범죄들은 지시하는 사람이 해외에 있습니다. 모집만 SNS로 한다 뿐이지 돈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주고받고 텔레그램 혹은 더 은지의 메신저를 통해 따로 연락을 취하죠. 일본이 야쿠자를 척결할 때 가장 핵심이었던 게 꼬리 자르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가 저지르면 머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법을 만든 것이죠. 하지만 야미바이토의 경우 부하도 직원도 아닙니다. 회사로 치자면 외주를 준 꼴이죠. 심지어 외주를 받은 사람은 지시자가 누군지, 나이, 성별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다 중간 브로커까지 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해외에 있기 때문에 수사 공조도 요청해야 하고 무엇보다 법과 제도가 야미바이토라는 신흥범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죠. 고생해서 머리를 잡았다고 생각해도 심어놓은 꼬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외주받을 사람이 없으면 야미바이토는 성립하지 않죠. 그럼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 이 짓을 왜 하는 걸까요? SNS 광고글 또는 스팸 문자를 받고 고지 곧대로 연락하여 야미바이토에 발을 들인 사람들을 한심하게 보는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야미바이토를 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눈이 멀어서 범죄도 서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단지 부주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가피하게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해갈바라는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명을 다 듣고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범죄를 지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누구든지 연락이 오면 가장 먼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등록 정보가 필요하다며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가족 구성원이나 근무처, 이성 친구의 정보 등을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캐내서 알바생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죠. 개인정보, 특히 주변인들을 알아낸 후에는 가족을 죽이겠다 같은 식의 협박을 합니다. 당사자는 겁을 먹고 꼼짝없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실제로 이런 협박으로 일을 하고 돈은 아예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즉 야미바이토로 보이는 구인 광고에는 궁금하니까 일단 연락해보고 이상하면 발을 빼자가 아니라 애초에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앞서 말한 돈 때문에가 사실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야미바이토가 성행하게 된 배경으로 거론되는 게 경기와 수입 때문이거든요. 국가 전체 경제 규모로 따져보면 일본은 한국의 한참 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1인당 GDP로 계산해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위에 있죠. 채널의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일본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사회의 장기 경기 침체와 약 4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불안정이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하죠. 우선 경기 침체가 길어질수록 빈곤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버블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을 겪으면서 임금 정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그래도 이때까지는 물가 안정을 잘 해왔지만 이제는 물가마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다 SNS의 발달로 남들이 잘 사는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결핍은 더 심해졌고요. 이런 상황에서 큰돈이 들어오는 일이라고 하면 혹하기도 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여기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일자리를 잃는 것도 문제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쓰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도박에 손을
손을 대서 큰 도박빚을 지게 된 청년들도 늘어났습니다. 한국도 이때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연끌 이런 열풍들이 불었죠. 온라인 불법 도박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이나 당장 도박빚을 갚지 않으면 큰일 나는 청년들이나 절박한 마음은 매한가지일 테고, 이런 청년들이 SNS에서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야미바이토 구인 광고를 발견하게 되면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야미바이토를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꺼림칙한 알바 정도로 생각하죠. 이게 앞서 나온 강도 범죄 같은 경우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지만 다른 범죄들의 경우 아니라고 느껴지만 합니다. 완전히 분업을 해놓았거든요. 물건만 받아서 갖다 놓아라는 식이거나 자신이 해외에 있으니 심부름을 대신 해달라는 식으로 요청합니다. 보통 운반책들이 이렇죠. 심지어는 돈을 훔쳐오라고 할 때 사실 그 사람이 내 돈을 훔쳐갔다 다시 훔쳐와달라는 거짓말도 합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는 말도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범죄인 것을 알면서도 돈만 벌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류가 보통 실행을 하죠. 야미바이토는 결국 지금까지 말한 왜 야미바이토를 하는가를 잘 고려해서 실행할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근절될 범죄입니다. 예방적인 교육이 필수이죠. 이거 하면 걔만 돈 벌고 네 인생은 추락한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볼 때가 아니죠. 앞서 언급한 경복궁 낙서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한국 역시 야미바이토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송금 알바 같은 다양한 형태의 야미바이토 사례가 확산 중이고요. 불법약 관련해서는 채널에서도 또 각종 기관과 언론에서도 이미 말했듯 다큐까지 제작될 정도로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불법약 운반을 비롯해 배송까지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이 야미바이토이죠.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교육이라도 마련되어야 할 듯 하네요. 모든 범죄가 그러하듯 검거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니까요. 어둠의 알바 야미바이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